통합 21. 수직의 지식과 깨달음 5. 조상신은 존재한다. 우주의 구조와 속은 미꾸라지. 말장난 그래 너 잘났다. 네 말이 다 맞다. 됐냐? 겉과 속이 다르다. 김일성과 이완용을 비롯한 망우병자들 전형의 특색이다. 이 글을 이해했다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겉으로는 이해하고 수용한 척할 뿐이지만 내부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본색은 드러나고 항상 저질만 선택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의 원인은 아래의 글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부터 비롯된다. 말장난 이완용은 공부를 잘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바보들만 사라져도 지구 환경은 훨씬 아름다워진다. 하지만 이런 잠재적인 이완용 수준이 인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한국에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말장난 이 삐리리 자석. 또 근거 없이 지랄한다. 쓰레 카르텔 중에서 쓰레 지식인으로는 쓰레 총장, 쓰레 학장, 쓰레 석좌, 쓰레 박사, 쓰레 교수, 쓰레 학자, 쓰레 석사, 쓰레 선생, 쓰레 스승, 쓰레 사부, 쓰레 강사, 쓰레 일타, 쓰레 명문, 쓰레 판사, 쓰레 검사, 쓰레 변호사, 쓰레 의사, 쓰레 전문가, 쓰레 작가, 쓰레 사이비, 쓰레 앵벌이, 쓰레 종교인, 쓰레 돈벌레, 권력 쓰레기, 쓰레 유명인, 쓰레 지도층, 쓰레 정치인, 쓰레 기자, 쓰레 언론, 쓰레 방송, 쓰레 여론, 특별 쓰레기 등이 있다고 통합 12 내지 14에서 일부분 소개하였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씩 검증할 예정이고 나머지 쓰레기 시리즈도 발표될 것이다. 이완용과 저들 쓰레 지식인 공통의 학습법인 무념식, 부유식, 주입식, 암기식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수평의 지식이 한계이다. 이들처럼 깨달음을 발로 차버리면 아무리 공부해도 수직의 지식을 얻을 수는 없고 한국에만 유독 많은 헛똑똑이 바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깨달음이 한반도에서는 희귀해진 것이다. 암송했는지의 여부는 이해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저 따위로 학습하면 깨달음은 없고 가장 쉬운 대상인 글과 책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수준이라면 책과 글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인간관계와 사회현상과 미래 상황의 판단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허상을 맹신하고 맹종하는 등신으로 날뛰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상은 나타난다. 아래에서 확인된다. 조상신은 다르다. 말장난 조상님 꿈꾸고 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상신은 다르다. 조상신이 복권 하나를 점지해 주기 위해서는 그 조상신이 기억력과 판단력은 물론이고 초능력까지 있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능력의 존재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담을 그릇은 있어야 한다. 그 존재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고 중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매일 밥 한 끼 정도는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초능력까지 사용할 수준이라면 끼니마다 밥을 한 트럭씩 소모해도 턱없이 모자란다. 말장난 꿈에 나타나는 정도로 호들갑 떨지 마라. 뇌 속의 똥 함량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수평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수직의 지식이 들어찬 경우보다도 겉모습은 오히려 더 번지르르하다는 것은 통합 9의 예제 2에서 이미 한번 다뤘고 이후에 증명될 것이다. 이런 수준의 내부는 텅 비었기 때문에 겉모습만을 강조하는 것은 필수이고 이런 전략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판단력의 수준이 아메바와 다르지 않을 때 이런 유형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것을 모두 놓치면 어떠한 경우도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신이나 갈구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저 따위 주둥이에 근엄 한만을 표출하게 된다. 뭔가 근사한 것을 주장할 것 같지만 생각이 모자란 애들 전형의 말장난이다. 이처럼 사고방식이 한가하게 꽃밭을 거니는 수준이라면 모든 생각은 헐헐 날아다니지만 허무맹랑한 것에는 거부감이 없고 종교 수준의 맹신으로 이어진다. 그 수준에게서 이런 한가로움이 항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잔머리를 넘어선 올바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사용해야 하는 순간에는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뿌린 것 같은 극심한 지랄은 시작된다. 영혼은 무게가 없다. 말장난 영혼에는 무게가 없고 정신만 있는데 왜 에너지가 필요해? 지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1670km/h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107,220km/h의 속도로 공전한다. 마하 1을 넘는 초음속으로 회전하는데도 그 속도를 아무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같이 회전하기 때문이다. 빠르게 달리는 고속철 안에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와 같다. 말장난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배웠다. 너는 어려서 저런 거 배웠냐? 어려서 좋겠다. 속도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속도 따위의 격가지에만 눈길이 가는 것은 껍데기만 핥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안 배운 세대라도 생각을 막 함부로 굴려댈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장난 어쩐지 요즘 내가 좀 어지럽더라. 나는 섬세해서 자전을 체감한다. 그런데 모두 같이 회전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처럼 약간의 무게라도 있어야 같이 회전하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같이 회전할 기본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지구는 완전하게 닫힌 개는 아니라서 최소한의 무게보다 가벼울 때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 지구보다도 중력이 약한 화성에서 이런 작용은 더 쉽게 발생했고 현재 화성의 대기가 희박한 이유이다. 부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양상은 별도로 고려돼야 하므로 일단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무게가 전혀 없는 영혼이 있다면 회전하는 지구에서 혼자 정지하게 된다. 철로 변해 휙휙 지나가는 전신주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다. 말장난 지구는 자전하니까 하루 뒤에는 같은 자리로 다시 온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기원전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이고 지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도 하므로 같은 자리로 돌아오려면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태양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2억 년 이상의 주기로 공전하므로 지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2억 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우리 은하 역시 공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구의 운동 궤적은 같은 곳을 계속 맴도는 원운동이 아니라 무한한 길이의 용수철을 지나는 한 점의 운동이다. 그래도 실감나지 않으므로 영원히 돌아가는 팽이를 지구라고 가정해서 설명한다. 원점에서 돌아가는 팽이의 회전은 지구의 자전이 된다. 그 팽이 한 끝을 실에 매달아서 쥐불놀이 하듯이 빙빙 돌리면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1m의 원둘레를 공전하는 지구의 모습이 된다. 회전하는 팽이로 쥐불놀이하면서 회전 목마를 타면 원점에서 5m 떨어진 지점에서 태양의 공전이 된다. 회전 목마는 위아래로 왕복 운동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는데 태양도 이와 비슷하게 용수철 회전 운동을 하며 공전을 한다. 회전팽이, 쥐불놀이, 회전 목마 전체를 초거대 대관람차 한 칸에 태우고 관람 회전을 하면 원점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서 우리 은하의 공전이 된다. 회전팽이, 쥐불놀이, 회전 목마, 회전 대관람차 전체가 거대 회오리에 휘말려 날아가서 회오리 안에서 회오리 회전을 하면 원점에서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천여자리 초은하단 국부은하군의 공전이 된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천여자리 초은하단,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은하 필라멘트로 확장하는 구조와 이들의 자전과 공전으로 연결되는 굴레는 표현하지도 않았다. 말장난 거리의 비율이 안 맞잖아. 트집 잡기나 암송할 거리만 찾는 수준이라면 이런 반응은 나온다. 가관인 것은 이게 뭐 하자는 소린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눈에 초점이 풀린 수준도 많다는 점이다. 말장난, 은하단의 공전이라고? 네가 봤냐? 달이 공전하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공전하는 이유는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이다. 종속관계에서 주체가 자전하는데 종속이 공전하지 않으면 종속은 궤도와 집단에서 이탈한다. 자전과 공전으로 우주의 형태는 유지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우주과학은 암송된 것이다. 말장난 금성은 자전과 공전 방향이 다르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행성이다. 생각 없이 한글을 대충 해석하고 암송하면 이렇게 된다. 금성의 자전과 공전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지 공전 방향이 태양의 인력을 거스른다는 뜻이 아니다. 말장난 너무 돌리지 마라. 어지럽다. 그리고 팽이를 묶어서 돌리면 줄은 꼬여서 터진다. 말장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돌고 도는 이 구조를 이용한 아크 그랜라간, 초은하 그랜라간, 천원돌파, 그랜라간, 초천원돌파 그랜라간으로 이어지는 애니, 천원돌파 그랜라간을 만들었고 이 정도는 일본 애니의 0.001%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말장난에 쓸어넣은 상황이다. 한국이 마음껏 비웃는 일본이지만 한국인 대부분이 가진 잘못된 습성이다. 일본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관과 독도 문제이다. 그들의 잘못된 정치관은 우리에겐 고맙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모르는 채 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 외의 분야는 한국보다 더 선진국으로서 더 높은 입장인 것도 많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관념으로 전체를 보려는 것이 바로 무념식, 부유식,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산물이고 이들은 모두 말장난을 최대한 나쁜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다중회전. 양파처럼 껍질이 여러 층으로 겹친 구체가 있고 각각의 껍질 모두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이 지구를 둘러싼 우주가 회전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가장 안쪽에 존재한 구체가 지구이다. 다만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조를 달에 가져가면 착시 현상은 해결된다. 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구도 태양도 목성도 달 주변을 돌고 우주 전체가 달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달에서는 그럴 리가 없음이 확실히 인식된다. 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라는 주장 대부분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이다. 모든 대상을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면 언제든 착각에 빠진다.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직이 가동되는 생각에 눈을 뜨고 깨달음을 갖고 대상을 바라봐야 한다. 양파와는 다르게 실제의 우주는 각 껍질 안에 하나씩 차곡차곡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껍질 안에 여러 개의 회전체가 평행한 위상으로 존재한다. 국부은하군의 껍질 안에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외에도 10만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 우리 은하의 껍질 안에는 태양 이외에도 센타우루스 자리에 프록시마 켄타우리, 뱀주인 자리 제타, 글리제 445 등의 항성들이 5천억 개 이상이 있다. 태양계의 껍질 안에는 수금지 화목 토천해와 세레스, 명왕성, 메리스 등 행성급 천체가 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의 껍질 안에는 행성에 딸린 위성이 있다. 저 수많은 벤 다이어그램 중에서 다른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처럼 보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의 저 복잡 거대한 운동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는 원점을 떠나면 다시는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이상의 운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련의 주기가 생긴 것이다. 말장난, 일련이 틀렸다는 말이냐? 우주에서는 팽이, 쥐불놀이, 회전목마, 대관람차의 실체가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다. 회오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우주의 중심이 원점인 것도 아니다. 우주를 3차원의 입체로 생각하면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풍선의 표면을 우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풍선이 부풀면서 커지는 것이 우주의 팽창과 닮아 있다. 풍선의 표면은 중심이 없는 것처럼 우주에도 중심은 없다. 말장난 풍선은 3차원이다. 그리고 풍선 안에는 뭐가 있냐? 비유와 실제를 혼동하는 것들은 많다. 다중회전과 영혼, 예제구. 이 복잡한 다중회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안쪽에 팽이 위에 올려놓은 영혼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팽이를 따라갈 가능성은 얼마인가? 팽이 위에 콩 한 알과 무게가 없는 깃털 한 올이 있다. 이 팽이가 회전하면 팽이 위에 공기가 같이 회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팽이 위의 모든 존재는 떨어져 나간다. 지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은 모두 같이 회전하기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존재라도 지구 위의 모든 존재물이 지구의 움직임을 따라서 동행하는 이유는 그 하잘것없는 수준이라도 에너지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최소한마저 없다면 팽이 위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듯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다. 영혼이든 무엇이든 간에 에너지와 무게가 없다면 저 복잡한 움직임을 따라갈 능력은 없다. 예제 10.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지구 안 어딘가? 지구 밖? 우리 은하 밖? 국부 은하 밖? 처녀자리 초은하단 밖? 그 너머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말장난 그게 왜 중요해? 저런 정도의 생각을 안 하면 이놈처럼 미신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며 속음 미꾸라지가 된다.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 말장난 영혼에도 무게는 있다. 사소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카오스 이론을 설명하는 나비 효과는 실제로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이 있는 영적인 존재는 그보다 명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정도라면 아주 대단한 존재여야 하지만 최대한 양보해서 이들이 물 한 숟가락의 무게만큼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정도만으로도 현재의 지구 환경은 모두 바뀐다. 영혼 하나의 무게를 10g으로 가정한다면 죽은 사람 숫자만큼 존재하는 것이고
그 숫자를 20세기 100년 동안의 100억 명으로만 한정하더라도 그들의 무게는 1천억 그램 즉 10만 톤에 이른다. 1천경 톤에 달하는 지구 바닷물과 5.97 곱하기 10의 21승 톤의 지구 질량에 비해서는 사소한 무게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게가 누적된다는 점이다. 그 누적이 천년 만년 억년이 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버스 안에 달랑 한 명이 탄 경우와 100명이 승차해서 숨 쉬고 방귀 품어대는 버스 환경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지구라고 다르지 않다. 현생 인류만 탄 지구와 그 인류보다 많은 조상신이 같이 탄 지구는 완전히 밀폐된 버스 환경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버스는 아무리 많이 타더라도 도로 위를 달리지만 지구는 그조차도 보장하지 않는다. 지구가 탄생하고 현재까지 지구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변해왔다.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화산 폭발과 지진이 탄생 후 수억 년 동안 이어졌고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렸고 여러 차례 빙하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닫힌 개에서의 변화였다. 나름 안정적인 수준의 변화였다. 이 닫힌 개가 무게를 갖는 영혼에 의해서 열리면 상황은 저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우선 지구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것이 모든 재앙적 변화의 원인이 된다.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열린 개에서는 규칙적이었던 것이 모두 변해서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사소한 일기예보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이 극단적으로 바뀌면서 규칙적인 지구 운행이 멈추고 돌발적이고 불규칙한 일탈로 나타나게 된다. 말장난 이 삐리리 자석은 말만 했다 하면 이런 억지뿐이야. 등속운동과 가속운동을 암송하지 않고 깨달았다면 이런 무식해서 용감함은 자제된다. 닫힌 개에서는 등속운동이 가능하지만 점점 무게가 늘어나면 속도가 줄어드는 가속운동은 시작된다. 말장난 환생한 사람을 제외하면 무게는 누적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모순은 해결된다. 지구의 질량이 늘어나려면 지구 밖에서 끊임없이 질량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발생하는 순간에 지구의 어떤 존재로부터 강제로 질량을 빼앗아 가는 현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설정은 다른 모순을 낳는다. 사람이 환생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했는지 그 시기를 정해야 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등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어느 시점부터 영혼이 생기고 환생할 수 있었는지를 정해야 한다. 말장난 모든 생물은 영혼이 있고 환생이 가능한데 그런 구분이 왜 필요해? 현존하는 생명체는 1천만 종이고 역대 존재했던 것까지 모두 포함하면 5억 종 정도라고 추정한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공통조상인 루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과학에서는 규정한다. 이 단세포 생물인 루카가 진화를 거듭하여 다세포 생물로, 들류로, 식물로, 곤충으로, 동물로 분화해갔다. 그 이후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쭉 이어가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영혼이 탄생한 시점을 정해야 한다. 이들 모두 영혼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세상 최고의 바보가 된다. 개체도 많지 않은 루카 단 한 종이 개체도 많았던 5억 종으로 연결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영혼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형체에도 영혼은 있다고 억지 부리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되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먼지조차 영혼이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 생명체를 제외한 나머지의 생명들은 과학의 힘으로 창조함으로 인간이 영혼을 만든다는 뜻이 되어버린다. 돌멩이가 갈라지면 영혼이 갈라진다고 말해야 한다. 이 정도라면 대화가 아니라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수준임이 확인된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주장이 이토록 깨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기초의 사고 수준이 안 되는 것들만 영혼을 믿는다는 헛소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소금 미꾸라지와 소금 지렁이가 되어 밥을 주면 걷어차고 똥을 주면 맛있게 퍼 처먹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영혼의 무게는 가볍다. 말장난 사람이 죽으면 아주 희미하게 몸무게가 줄어든다. 그게 영혼의 무게이다. 사람이 죽으면 괄약근 등 모든 근육의 작동이 멈추면 잡아두었던 일부와 폐 속의 공기까지 일부분 빠져나간다. 이 정도를 생각하지 못하면 저런 말장난이 나온다. 그렇다 치고 물 한 숟가락보다 가벼운 존재라면 하루살이나 뽕파리 정도가 있는데
고작 해봐야 그 정도의 존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후손을 돌보고 복을 내려준다고? 말장난 이 삐리리 자석. 조상신을 똥파리 하루살이에 비교하냐? 이런 개놈아. 조상과 조상신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대다수 바보가 한국을 이끌어간다. 이게 현실이다. 조상신을 생각하는 수준에서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서 기일과 명절이면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신께 에너지를 공급한다. 음식을 장만한 정성만이라도 흡수하고 복권을 점지해달라는 요구이다. 그런 게 가능하면 조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복권까지 한국인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복권은 미국 조상들이 점지하지 않는 우주공산의 상태이다. 그 좋은 것을 한국의 조상신은 왜 점지해주지 않는가? 영혼이라서 영어를 모른다고? 영혼은 미국을 못 간다고? 조상신을 만드는 순간부터 한국의 조상들은 모두 바보가 되는 것이다. 말장난 나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데 너는 웬 헛소리냐? 조상의 은덕과 조상신은 같은 것이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통합 5 한국의 미신편에서 나온 것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전자이다. 부모님 살아생전 그 정성에 반만 기울였더라도 전자이다. 그렇더라도 생전 못한 효도를 사후에 한다는 개소리는 말아야 한다. 지나간 추억을 수정하려는 노력조차 초능력의 능력이다. 말장난 너는 조상을 배척하는 거냐? 생각이 모자란 것들이지만 공격수단은 50개가 넘는다. 50개가 많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평생 생각하는 방향의 길이 수백 수천 수만을 넘는데 겨우 50개 정도의 패턴을 돌려서 우려먹기 때문이다. 그 한심한 50여 개의 패턴에 대해서는 뒤에서 일괄로 언급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말장난이다. 이놈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이분법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말장난 보이는 게 다냐? 안 보이면 없는 것이냐? 너는 생각 없는 게 다냐? 나는 영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워프나 질량잉여와 질량현현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론의 근거를 제시했다. 너의 반박이나 생각은 뭐냐? 생각 없음이 컨셉이냐? 말장난 좀 조용히 살자. 뭘 그렇게 아등바등 지랄이냐? 인간으로서 개대가리 수준으로 머릿속이 고요한 게 자랑은 아니다. 그리고 머릿속은 고요하면서 주둥이로는 제일 시끄러운 놈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온갖 말장난만 골라서 해온 주제의 껍데기만 강조한다. 내부가 텅 빈 상태라면 이런 형태는 반드시 나타난다. 괜히 김일성이 되고 이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놈처럼 말장난으로 논리교류를 해박놓는 것이 망우병자의 출발이다. 소금 미꾸라지는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 때 반드시 발생하는 필연이다. 말장난 생전의 과거를 척척 맞추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래? 그런 바보는 다음 단원에서 주물러준다. 그리고 사람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환생하는 것이 가능하면 지구는 벌써 멸망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보다 문명이 먼저 발전한 외계인은 있을 것이고 초능력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갖게 된다. 그들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지구라는 재미난 생물이 사는 곳을 10억 년씩 방치할 이유는 없다. 그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종족이라도 초능력까지는 가지지 못했고 물리법칙에 과학만을 갖췄기 때문이다. 말장난 역사상 나타난 꿈에 관한 수많은 것들은 모두 무용지물이야? 생각 좀 해라. 범죄 현장을 훼손할 이유는 없다. 꿈에 관한 자유로운 상상의 범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인간 생각의 수준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유용한 반면교사의 자료들을 훼손하겠다고? 네가 그런 놈들이니까 그런 한심한 발상이 나온다. 영혼은 통제된다. 사람 1만 명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얌전히 지내라는 명령은 1시간도 버티지 못한다. 무엇이든 전원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않으면 그것을 선점하려고 싸움은 발생한다. 그보다 사소한 것에도 싸움은 시작된다. 1만의 영혼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얌전히 지내라는 명령은 더 빠른 시간에 무시된다. 인간 사회의 강력한 법률로도 통제가 어려운데 영혼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통제를 따를 이유는 없다. 그 자유로운 영혼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써먹지 않을 영혼은 없다. 세상은 최악의 혼돈에 빠지게 된다. 영혼을 관장하는 더 큰 권력체가 영혼을 통제한다고 반론하겠지만 그러면 조상신으로서의 의미도 없다. 강력한 존재에게 구속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현실의 세상에서 과학의 발전과 비례해서 혼돈은 점점 줄어든다.
혼돈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나마 남은 헛소리가 발광하는 것이 소금 미꾸라지이다. 말장난, 우리 신은 전지전능해서 조상신이 못한 것도 가능하다. 그러냐? 니들의 신은 너 같은 것들의 소원만 들어주냐? 그것 참 신통하군. 너 같은 바보들의 소원만 들어준다니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 그래? 그 좋은 거 나에게는 주지 말고 니들이나 많이 처먹고 니들만의 신으로 해라. 소금 미꾸라지에게는 가정과 추정이 없다. 말장난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 영혼은 없다는 게 결론이냐? 그러면 그거로 해. 소금 미꾸라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가정과 추정을 통한 합리적인 이성의 사고방식이다. 그 여부는 아주 간단하게 측정된다. 글 서너 줄을 한꺼번에 읽어 제치지만 정작 의미 파악은 전혀 못하는 주제에 머리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좀이 쑤시고 똥줄이 타오르고 온몸이 베베 꼬이고 눈이 흐리멍덩하게 초점이 없어지고 정신이 멍해지면서 내용은 이해되지 않고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만 간절한 것은 온몸으로 수직을 거부하는 네가 망우병자를 향하여 돌진하는 중이라는 뜻이고 수직의 지식은 물 건너갔다는 뜻이다. 이 많은 현상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더라도 에너지 법칙을 이해하지 않고 암송한 것이고 소금 미꾸라지 수준에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말장난 재미도 없고 네가 글을 제대로 못 쓰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글을 재미있게 쓰려면 지금 분량의 10배 이상 늘어난다. 그리고 수직의 지식과 깨달음은 재미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재미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글을 압축하고 압축하다 보면 수직의 지식에 근접하는데 그런 것에 반감이 생기는 것이 소금 미꾸라지이다. 과학처럼 보이는 이 단어는 사실 과학을 빙자한 철학의 영역이다. 과학과 철학을 동시에 학습하면서 철학의 가장 큰 장점인 두뇌의 회전을 경험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두뇌 회전이 안 되기에 소금 미꾸라지가 되는 것이다.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직까지 다음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 암송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문제 21.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의 정의를 말하고 그 정의를 이용해서 철학의 장점을 설명하여라. 다만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답하는 바보는 없어야 한다.